AWS SQS 메시지 Q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AWS SQS를 활용한 비동기 메시지 처리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표준 Q와 FIFO Q의 차이부터 램더 연동, 배치 처리, 데드레터 Q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패턴을 초급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입니다. 첫째, SQS란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배웁니다. 둘째, 표준 Q와 FIFO Q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셋째, 메시지 전송과 수신 방법을 실습합니다. 넷째, 램더와 SQS를 연동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섯째, 배치 처리로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드레터 Q로 실패한 메시지를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SQS란 무엇일까요? AWS SQS는 완전 관리형 메시지 큐 서비스입니다. 우체국의 우편함처럼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나중에 처리하도록 미뤄두면 API 응답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원 가입 시 이메일 발송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응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 큐가 왜 필요할까요? 회원 가입 API가 이메일 발송 때문에 5초나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사용자는 한없이 기다려야 하고 이메일 서비스가 다운되면 회원 가입 자체가 실패합니다. SQS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후 메시지만 큐에 넣으면 되므로 0.1초 만에 응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메일 발송은 별도의 워커가 천천히 처리하면 됩니다. SQS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WS SDK의 SQS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리전은 서울 리전인 apnoassist-2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send 메시지 커맨드를 준비합니다. QRL은 Q의 주소이고 메시지 바디에는 전송할 데이터를 JS1으로 직렬화하여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await 클라이언트 send 명령으로 메시지를 큐에 추가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완료되어 API 응답 시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준 큐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큐는 무제한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초당 수천, 수만 건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번 이상 전달을 보장하지만 드물게 중복 전달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처리량이 중요하고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작업에 적합합니다. FIFO Q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FIFO는 First in First out의 약자로 먼저 들어간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메시지 순서를 엄격하게 보장하며 정확히 한 번만 전달됩니다. 중복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초당 최대 3,000개의 메시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치를 사용하면 초당 3만 개까지 가능합니다. 언제 어떤 큐를 사용해야 할까요? 주문 처리나 금융 거래처럼 순서가 중요하고 중복이 허용되지 않으면 FIFO 큐를 사용합니다. 반면 이메일 발송이나 로그 수집처럼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처리량이 중요하면 표준 큐를 사용합니다. FIFO 큐는 더 비싸고 처리량이 제한되므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큐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시브 메시지 커맨드를 사용하여 큐에서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맥스 넘버 오브 메시지즈는 한 번에 받을 최대 메시지 개수이고 이 타임 세컨즈즈는 롱 폴링 시간입니다. 메시지를 받으면 포루프로 하나씩 처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처리가 완료된 후 반드시 딜리트 메시지 커맨드로 메시지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가시성 타임아웃 후 다시 나타나 중복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시성 타임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를 수신하면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워커가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시간을 가시성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기본 값은 30초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에 메시지를 처리하고 삭제하지 않으면 다시 큐에 나타나 다른 워커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시간보다 길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롱 폴링과 슈어트 폴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슈어트 폴링은 요청 즉시 응답하지만 메시지가 없으면 빈 응답을 받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API 호출과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롱 폴링은 메시지가 올 때까지 최대 20초 대기합니다. 메시지가 있으면 즉시 응답하고 없으면 20초 동안 기다렸다가 응답합니다. 롱 폴링을 사용하면 빈 응답이 크게 줄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램더와 SQS를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램더 함수를 이벤트 소스로 SQS 큐에 연결하면 메시지가 도착할 때 자동으로 램더 함수가 실행됩니다. 서버를 관리할 필요 없이 메시지 처리를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램더는 자동으로 스케일링되고 실패 시 재시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배치 사이즈로 동시에 처리할 메시지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램더 함수에서 SQS 메시지를 처리하는 핸들러 코드입니다. 이벤트, 레커즈즈 배열에는 SQS에서 받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포루프로 각 메시지를 순회하며 처리합니다. 레커드, 바디에서 메시지 내용을 JS1으로 파싱하여 읽습니다.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에러를 처리하고 실패 시 에러를 던져 램더가 자동으로 재시도하도록 합니다. 성공하면 램더가 자동으로 메시지를 삭제하므로 별도로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치 처리로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를 개별로 보내는 대신 최대 10개씩 묶어서 보내면 API 호출 횟수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0개 메시지를 보낸다면 100번 호출하는 대신 10번만 호출하면 됩니다. 이는 비용을 90% 절감하고 처리량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수신할 때도 배치로 받으면 효율적입니다. 배치 전송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샌드 메시지 배치 커맨드를 사용하여 여러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즈 배열에 최대 10개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각 메시지는 고유한 아이디와 메시지 바디를 가져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가 실패하더라도 성공한 메시지는 정상 처리되고 실패한 메시지만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분 실패 상황을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드레터 큐, 즉 DLQ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리에 계속 실패하는 문제 메시지가 있다면 무한히 재시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DLQ는 최대 수신 횟수를 초과한 메시지를 별도의 큐로 자동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문제 메시지를 격리하면 메인 큐는 정상 메시지만 처리하여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DLQ에 모인 메시지는 나중에 수동으로 분석하고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드레터 큐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데드레터 큐는 처리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메시지를 별도로 보관하는 큐입니다. 메인 큐에서 맥스 리시브 카운트 횟수만큼 재시도해도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메시지는 자동으로 데드레터 큐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격리된 메시지를 분석하여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한 후 수동으로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 메시지를 자동으로 격리하고 실패 패턴을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며 문제 해결 후 수동으로 재투입할 수 있습니다. 데드레터 큐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큐의 URL과 DLQ의 ARN을 준비한 후 set q 뮤트스 커맨드로 리드라이브 팔러시를 설정합니다. 리드라이브 팔러시에는 데드레터 큐의 ARN과 맥스 리시브 카운트를 지정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맥스 리시브 카운트를 3으로 설정했으므로 3번 처리에 실패한 메시지가 자동으로 DLQ로 이동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패한 메시지를 감지하여 DLQ로 전송하므로 메인 큐가 실패 메시지로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데드레터 큐 모니터링 방법을 알아봅시다. 클라우드워치 알람을 설정하여 DLQ에 메시지가 쌓이면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수 매트릭을 모니터링하여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고를 보냅니다. 알림을 받으면 DLQ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로그를 분석하여 실패 원인을 파악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재처리 파이프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다시 메인 큐로 이동시켜 정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 알람으로 DLQ 메시지 수를 모니터링하고 로그를 분석하여 실패 원인을 파악하며 문제 해결 후
재처리 파이프라인으로 메시지를 재투입합니다. SQS 비용 최적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롱폴링을 활성화하여 빈 응답을 최소화합니다. 숏폴링은 메시지가 없어도 매번 요청을 보내지만 롱폴링은 메시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불필요한 호출을 줄입니다. 둘째, 배치 처리를 활용하여 API 호출을 10배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메시지 속성을 최소화하여 요청 크기를 줄이고 전송 비용을 절감합니다. 롱폴링으로 빈 응답을 최소화하고 배치 처리로 API 호출을 10배 감소시키며 불필요한 속성을 제거하여 데이터 크기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모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IAM 정책으로 Q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각 서비스에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KMS 암호화를 활성화하면 메시지가 저장될 때와 전송될 때 모두 암호화되어 데이터가 보호됩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통신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IAM 정책으로 최소 권한을 적용하고 KMS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며 VPC 엔드포인트로 프라이빗 통신을 구성합니다. AWS SQS 메시지 Q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메시지 Q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 Q와 FIFO Q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램더와 연동하여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며 배치 처리와 데드레터 Q로 안정성을 높이세요. 감사합니다.